투자의 빅픽처를 그리시는 분을 한번 좀 모셨어요. 박석중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방적인 미국의 모든 패권 우위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전통적으로 성장과 가치를 구분하는 전략이 큰 매력은 없어 보여요.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나라에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쩔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오늘은 이 글로벌 경제 전문가이자 투자의 빅픽처를 그리시는 분을 한번 좀 모셨어요. 박석중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이클로 가면 가장 취약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중국이라는 변동성이 큰 나라에 빈호흡을 가지시려면 신흥국이 좋으려면요 최고치를 찍은 달러가 약해져야 되거든요. 달러의 약세를 베이스로 반대되는 양상의 자산 가격들이 나오다가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석중입니다. 소개가 너무 거창.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봐야겠는데요. 지난해 8, 9월 정도에 나와주셨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조금은 긴 관점에서 빅픽처를 한번 말씀해 주셨었는데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약간의 미세 조정을 겪고 있는 건지 그 질문을 좀 먼저 드려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사실 50년 내 최대치입니다. 그걸 제가 강조드렸던 게 40년 만에 맞이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 그리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30년 만에 가장 강한 강도의 긴축, 그리고 20년 만에 맞이하는 달러의 강세, 그리고 장기물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의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인데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다른 형식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시장의 예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의 기조가 이어짐에도 여전히 미국의 경제 전반은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경제 질서를 재편한다는 건 중국 중심의 신흥국 중심의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동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미국이 지금 제조업만 수출하는 게 아니죠. 고금리 구간에서 자신들이 겪어야 될 경기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까지도 수출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경제의 질서의 흐름들을 금융시장이 가격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큰 그림을 그려도 작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올해 조망했던 시장 자체가 다 흔들리는 거죠. 사실 이맘때쯤이면 연초의 전망치면 한두 차례 금리 인하가 진행돼야 되는 구간인데 시장이 이 모든 경로를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가 좋았으면 내년은 어떨까? 내년의 성장률은 반대로 시소의 관점에서 둔화되고 있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불확실한 상황을 이제 내년에 거쳐야 되는 그런 경로가 요약하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의 재편성 요걸 말씀하시면서 작년에 8, 9월에 오셨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달러죠. 그래서 달러는 또 20년 만에 최대치고 그런 의미에서 달러의 중요성이 되게 높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의 달러 강세는 어쩌면은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은 미국의 패권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죠. 저는 중기적으로 미국의 상대적인 경기 우위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재정 정책이나 채권 시장에서의 수급 요인 때문에 상방이 더 열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늘까지 자란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환적인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HTS나 MTS 이런 주식으로 보면 일봉, 주봉, 월봉이 있는데 월봉 이상으로 장기 추세를 겪어보면 달러는 10년을 조금 넘는 하나의 사이클을 갔습니다. 그 과정 내에서도 중기적인 달러 강세의 기조가 순환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으나 구조적으로 풀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불편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겠죠. 대부분의 투자는 달러 예금이나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이나 주식에 대해서 투자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약세를 가더라도 미국 주식 시장은 상대적인 강세를 기록할 수 있어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달러는 안전 자산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외의 생각들을 두 가지 좀 겹쳐서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달러 채권이 가지고 있는 캐리의 매력 뿐만 아니라 달러의 추가적인 강세 흐름들이나 내년도 위험에 관련한 일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산 배분이나 내 투자 자산들의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의 개인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두 가지 문제를 뽑자면 편중 형성일 텐데요. 하나가 이제 비금융 자산이죠.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전세까지 더하면 80%를 훌쩍 넘는 비이성적인 구도잖아요. 두 번째 관련한 이야기가 원화 자산의 편중이죠. 근데 이제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환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장기 보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시점을 잡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에서 외화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되고 그 안에서 달러의 자산의 현재의 구도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다. 이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돼야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도 그렇고 그럼 미국이 결국에는 언더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뜻하지 않은 군비 지출이 나타나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늘리게 되고 이게 조금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원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이 흐름이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 논리의 요거는 좀 반대편에 서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20년의 세상 어떤 경영 환경의 기존의 토양들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평평한 운동장 같아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 신흥국의 저가 임금 그리고 생산 코스트를 기반으로 선진국의 기술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최적의 기술 효율과 최소의 생산 비용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경제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글로벌 경제가 공생을 하려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야 되는 구도인 거죠. 이 공생의 구도를 이제 미국이 파괴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서 미국이 제조업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질서가 깨지는 건 사실 미국의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게 단초를 흐트러 버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달러 강세나 일방적인 미국의 모든 패권 우위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추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흐름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달러가 다시 달러 지수 기준으로 120이 넘고 원 달러 환율이 1,400원, 1,500원이 가니까 달러를 사라 이런 의견이 아니고요. 작년보다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네. 그 기조를 흐트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미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특히 해외에서도 미국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그럼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좀 유지를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해외 투자를 늘려야 되는 방향성은 변함이 없겠죠. 대부분의 글로벌 연기금 아주 큰 투자자들이죠. 그런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자산 수익률의 근간은 달러로 표시된 자산들이에요. 심지어는 신흥국을 살 때도 달러로 표시된 그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신흥국 ETF를 사잖아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건 맞는 그림이지만 이제 두 가지는 좀 바뀌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한국의 해외 투자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변동성이 큰 기업들이나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하는 것들, 달러 자산을 찾는 것들이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어떤 투자의 붐을 쫓아다니는 그런 그림이면 사실 권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내년도에 미국 외 나머지 국가들도 좋아 보이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올 만한 국가가 없어요. 유럽이랑 한국은 비슷하거든요. 되게 답답한 그렇죠. 나라죠. 왜냐하면 내수의 장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중국을 L자형으로 놓고 이들 국가가 돌아서는 룸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재정을 늘리는 나라에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유럽, 한국 모두 그렇죠. 사실 긴축 재정이 조금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제 제가 조금 기대할 만한 나라는 내년도에 투자와 고용, 제조업 그리고 상대적인 경제 확장이 이어질 수 있는 나라들인데 일본, 인도, 멕시코 이런 국가들을 환 해지해서 그냥 박스로 퇴직연금이나 혹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넣어놓으면 이 세 가지 자산들이 상호 보완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국가들 정도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돌이켜보면 성장주가 좀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성장주와 가치주 관점에 봤을 때 앞으로는 어느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서 한국의 경기도 안 좋고 수출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주식시장의 이익과 주가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올라서 경제나 물동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의 투자와 정부의 재정을 근간으로 한 투자들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가 둔화되는 거랑 엔비디아의 매출의 주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게 이어질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 내년에도 투자 사이클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바이든 내각에서 집행된 반도체 설비 투자, 자동차 설비 투자가 오바마 트럼프의 10여 년보다 많아요. 근데 그 투자 금액의 10분의 1도 지금 사실상 집행이 안 됐거든요. 내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은 올해보다 둔하거든요. 그럼 성장이 희소해지는데 성장을 유지하는 애들의 가치는 여전히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희소한 성장에 여전히 돈이 쏠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성장과 가치를 구분하는 전략이 큰 매력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희소한 성장이 방어가 될 수 있는 관점, 그런 세상으로 업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테크 섹터의 완승이었던 거잖아요. 10년 동안은.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서 투자를 만약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섹터를 우리가 터치를 해주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경기의 파동과 관련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들어보시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경제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경제가 하락하면 기업과 정부의 투자는 줄어드는 게 맞는데요. 그 투자가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술로 보셔야 되는데 경기가 하락하고 정부 주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중복 투자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 3년 이상의 투자 금액을 다 더해보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 절반이었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럼 지금 2차 전지가 쇼티지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공급가행이에요. 그게 중국의 설비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중복 투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도 매출이 저렇게 꺾였는데 설비 투자는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건 중복 투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가 좋아 보이지만 이 투자는 결국은 내년에는 공급가행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이랑 어떻게 결부돼지지? 그러면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요만한 그 AI 서버가 1억이 넘거든요. 그 안에 엔비디아 반도체가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에요. 근데 이 엔비디아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은 80%가 넘어요. 영업이익률 20%, 30%대로 합리적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공급가액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앞으로 3년을 봐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열강하고 있는 산업들은 공급가액으로 갈 거다. 그리고 이 공급가액의 투자 사이클의 끝은 첨단 산업의 침투율이나 생산의 효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세상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비이성적으로 하늘까지 자라는 나무를 쫓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상에 대한 그리고 지금의 흔들리는 장세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봤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내수가 워킹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 때문이죠. 미국은,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 투자가 실패하는 것 같아요. 장담할게요. 그게 주식이 아니에요.